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그 돈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지만 60세가 넘으면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시니어 고객분들이 의도치 않은 실수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60세 이후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예금 습관과 은행에서 상담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달콤한 말들의 함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잘못된 결정과 실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고 내 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지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오신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노후를 위해 마련한 돈이 자그마치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이 큰 돈을 김 할머니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동네 은행에 모두 맡기려 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한 은행에 다 넣으시면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군데로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라고 조언했지만 김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40년 넘게 거래했는데 여기가 내 집 같고 제일 편한데 뭐가 위험하다고 그래? 평생 이 은행만 믿고 살았는데? 김 할머니는 결국 1억 7천만 원을 그 은행 한 곳에 모두 예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김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주저앉으셨습니다. 할머니, 계좌에서 이상한 출금이 감지되어 모든 계좌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정교한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3천만 원이 감쪽같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김 할머니의 모든 계좌를 일시 정지시켰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돈을 한 푼도 인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5주나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은행에 전화해서 애원하셨습니다. 아니,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써요? 당장 병원 갈 돈도 없고 시장 가서 반찬 살 돈도 없어요. 생활비도 못 뽑고 병원비도 못 내겠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하지만 은행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도 김 할머니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5주라는 긴 시간을 버티셔야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해본 분이 뻔히 자기 돈을 두고도 남에게 손 벌리고 다니는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만약 김 할머니가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관리했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요. 한 은행 계좌가 막히더라도 다른 은행에 있는 돈으로 급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많은 시니어분들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내가 평생 거래한 은행인데
안전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 외에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예금은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안정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한 번의 잘못된 예금 습관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4가지 핵심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김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모든 돈을 한 은행에 몰아넣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하기 편하니까, 여기서 평생 거래했으니까라는 이유로 평생 모은 돈을 전부 한 곳에 넣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바구니가 떨어지면 모든 달걀이 깨지는 것처럼 한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고의 위험.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만약 한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어 계좌가 정지되거나 돈이 인출된다면 그 은행에 있는 모든 자산이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억대 자산이 있어도 당장 생활비 한 푼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한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에 넣어두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은행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다면 그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중 절반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해결책.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분산 관리입니다. 5천만 원 단위로 나누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 2개의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나누어 예금하는 식입니다. 용도별로 계좌를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목적, 자금 통장 등으로 용도별로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계좌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좌의 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번거로움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줄 돈인데 미리 넣어두면 세금도 아끼고 편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하는 시니어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며 때로는 가족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례. 지난해 68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며 모아둔 9천만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 두셨습니다.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보태줄 돈이니까 미리 넣어두자 하시면서요.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2억 원이나 되는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아들 재산을 압류하면서 김철수 할아버지의 9천만 원도 함께 묶여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의 돈이니 아들 재산이 맞는 것이죠.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건 내 돈이야 하고 아무리 외쳐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돈을 빌려준 기록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 관계에 파탄 더 안타까운 건 아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김철수 할아버지는 속상함과 아들이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 얽히면 더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돈 문제에 예외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해결책 아무리 믿을 만한 가족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예외를 두지 마세요. 본인 명의로 관리 세금을 아끼려다가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증여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으니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합법적인 증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남기기 만약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로 돈을 관리해야 한다면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은행은 못 믿겠고 도둑은 걱정되니까 현금을 조금씩 나눠서 집에 숨겨두면 안전하겠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으로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도둑보다 더 무서운 적을 만날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 작년에 75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4천만 원을 200만 원씩 나눠 옷장 뒤, 쌀통, 책장 사이 등 집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도둑이 와도 다 못 가져갈 거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게 되었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셨습니다. 자녀들이 병원비에 보태려고 집을 뒤졌지만 할머니가 어디에 돈을 숨겨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짓으로 알려주려 하셨지만 분명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찾은 돈은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2천만 원 정도만 겨우 찾았고 나머지는 할머니도 기억을 못 하시게 되어서 영영 못 찾을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력 감퇴와 예측 불가능한 사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겨도 본인이 기억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화재, 도난,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에 보관된 현금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은행에 예금된 돈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집에 있는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 현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금하세요. 은행 예금의 안전성. 은행은 도난,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안전망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인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은행이나 ATM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비상금만 집에 보관하고 큰 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예금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은행에서의 상담 시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은행 직원들마저 고객을 우선하기보다 자신의 실적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 직원들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매월 판매 목표가 있고 실적 압박이 엄청납니다.
특히 월말이나 분기말에는 그 압박이 더 심해지죠. 그럴 때일수록 60세 이상 고객분들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질문을 잘 안 하시고 은행 직원의 말을 믿어주시고 가족들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은행 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내부에서는 60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판매 매뉴얼까지 존재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말을 써야 하고 어떤 상품을 권해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고객들한테는 복잡한 설명을 자세히 해야 하지만 시니어 고객들한테는 간단하게 안전하다, 다른 분들도 많이 한다, 특별 혜택이다 이런 말만 하면 된다고 교육받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67세 조현숙 할머니는 평생 모은 퇴직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적금을 만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적금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원금 보장되면서 이자도 더 많이 주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어떠세요? 조현숙 할머니는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완전 원금 보장으로 알아들으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것이니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셨죠. 그래서 퇴직금 6천만 원을 그 상품에 넣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상품은 해외 펀드였습니다. 할머니는 펀드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셨습니다. 6개월 뒤 통장을 확인해 보니 4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감쪽같이 날아간 거죠. 조현숙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따졌습니다. 내 돈 2천만 원이 어디 갔어요? 원금 보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거의 원금 보장이라고 했지 완전 원금 보장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조현숙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거의와 완전히가 이렇게 다른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셨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은 거의라는 말을 대충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에서 거의는 아니다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만석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70세 이만석 할아버지는 정기예금을 하러 은행에 오셨는데 담당 직원이 서류를 여러 장 가져와서 할아버지 여기 도장 찍으세요. 여기도 사인하세요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이만석 할아버지는 뭔지도 모르고 다 찍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기예금이 아니라 10년짜리 연금보험이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원금의 30%를 떼고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1년 뒤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셨습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2천만 원을 넣었는데 1,4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600만 원을 중도 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억울해서 따졌지만 은행에서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써 있었거든요.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고개를 흔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억울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어르신들이 은행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윤석범 할아버지 69세는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이라는 말에 혹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은행에 오셨더니 직원이 할아버지 오늘까지만 특별 금리 5% 적용해 드려요. 내일부터는 3%로 떨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5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5%는 첫 3개월만 적용되는 금리였고 그 다음부터는 1%로 뚝 떨어지는 상품이었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상품이었죠. 더 황당한 건 다음 주에 은행에 가보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여전히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이라고 광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영업 기법이었던 거죠.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한다면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거의 원금 보장돼요. 거의는 아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해 드릴게요. 본인이 이해 못하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하시는 상품이에요. 남들이 한다고 나에게도 좋은 상품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특별 금리를 적용해 드릴게요. 이런 말은 전형적인 판매 기법입니다. 급하게 결정하게끔 자연스럽게 재촉하는 거죠. 정말 좋은 상품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좋으면 내일도 모레도 좋은 상품이거든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성함도 아직 기억합니다. 바로 박순옥 할머니입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일하셔서 한 푼, 두 푼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이 너무 소중해서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어요. 아파도 병원을 안 가고 옷도 제일 싼 것만 입으셨고 음식도 제일 싼 것만 드셨습니다.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쓸 거야 하시면서 책장 뒤에 통장을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 등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그 통장을 꺼내려고 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도 있으신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뒤져서 겨우 찾았지만 시간이 지체되어 할머니 상태는 많이 나빠진 뒤였습니다. 결국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시고 할머니는 7개월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찬장에서 또 다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숨겨뒀던 건데 할머니 본인도 까먹으신 거였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나를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돈은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이런 실수할 수 있겠다. 내가 아는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들을 피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절대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분산 예금의 생활화한 은행당 5천만 원을 넘지 않게 여러 은행에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거래 은행이 편하더라도 다른 은행에도 계좌를 터서 자산을 분산하세요. 용도별 계좌 관리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목적, 자금 통장 등으로 용도별로 나누어 두시면
한 계좌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좌의 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번거로움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2. 가족 명의는 절대 피하세요. 본인 명의 원칙 아무리 믿을 만한 가족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가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증여는 합법적인 절차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증여 절차를 밟으세요.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가족 간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금융기관 이용 기억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거든요.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겨도 본인이 기억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또한 도난,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액의 비상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등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금하세요. 4. 은행 직원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거의 원금 보장은 원금 손실 가능성입니다. 거의라는 말은 금융상품에서는 아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반드시 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는 위험 신호입니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돈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이에요는 전형적인 판매 기법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는 상품일수록 의심해 보세요. 정말 좋은 상품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좋으면 내일도 모레도 좋은 상품이거든요. 5.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이해할 때까지 질문 은행 직원이 아무리 빨리 진행하려고 해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상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제가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 궁금한 점은 모두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로 쓰인 내용까지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돈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수단임을 기억하세요. 현명한 소비. 박순옥 할머니처럼 아껴만 두다가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쓸 줄 아는 현명함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 즐거움을 위한 지출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나 자신과 남겨진 이들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노후는 언젠가 찾아올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우리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금 습관과 은행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직시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하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고 그 힘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소중한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예금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오. 작은 관심과 사소한 준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과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라는 운명적인 신호일지 모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